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만성신부전증으로 좀 투병을 하다가 최근에 투석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. 해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병원 입원도 하고 수술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거의 모든 분들이 하시지는 않지만 이제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가슴에 카테터 삽입을 하는 긴급 투석도 해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소한 경험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심장병 환우들은 크레아틴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 측정 수치가 있는데 보통 이게 아시는 것처럼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나눠 있고 크레아틴인이라고 하는 수치는 이제 1.0 이하일 경우에 정상이라고 하고 1.0보다 이제 높게 되면 단계에 따라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만성 신부전증 그 수치를 나타내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5단계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이 됐고, 다니던 병원에서, 이제 그 투석을 위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, 좀 고민을 하고, 판단을 해서 이제 대형 병원으로 가려고, 국내 이제 대형 병원들을 좀 알아봤습니다. 저도 이제 그 동네 내과를 주로 다니면서 오랫동안 그 좀 병에 대해서 그 검진도 받고 계속 지속적으로 받았었지만 이제 투석을 하는 결정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대형 병원을 선택을 했는데요. 그 이유는 나중에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투석을 하면서도 국내 뇌사자 장기 기증에 대해서 이제 등록 절차를 하려고 생각을 했고요. 아무래도 주변에서 설명들은 얘기는 모든 병원에서 등록은 할 수 있지만 뭐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국가기관에 다 모여가지고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병원일 경우에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. 그러니까 대형 병원이 아무래도 그런 그 중요한 수술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뇌사자 발생 비율이 좀 더 다른 병원, 중소형 병원보다는 많고, 그래서 이제 자기 병원에서 뇌사자가 발생했을 때 그 자기 병원 한우들의 조금 더 약간의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국내 이제 어떻게 보면 빅파이브라고 불리는 그 5대 병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주로 신장 장기 이식을 좀 많이 잘하는 병원들이 어디인가 좀 인터넷으로 찾아봤고요. 제가 찾아본 바로는 국내 그 신장 이식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병원이 이제 서울 아산병원, 그 송파 쪽에 있는, 잠실 쪽에 있는 아산병원이 1위고, 그 다음이 이제 그 강남 쪽에 있는 서울 성모병원이라고 이제 확인을 했고, 제가 집이 성모병원이 좀 가깝기도 해서 성모병원을 이제 제 그 병원으로 선정을 하고, 거기 외래 교수님을 이제 찾아뵙게 됐습니다.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그 신장내과의 의사 선생님들은 주로 이제 신장에 대한 그 만성신부전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검사를 하시지만 그래도 전문적으로 만성신부전 자체를 그냥 치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 분야로는 이식수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래서 이식수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주로 이식수술만을 많이 하시고 또 이식수술을 하려고 하는 환자분들을 주로 많이 보십니다. 그래서 저도 이식이 뭐 가족분들이 여의치는 않지만 그래도 이식이 나중에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외래를 좀 가서 이식으로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도 한번 외래 진료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신장내과 외래 선생님도 외래 진료를 받아봤습니다. 그래서 저는 자체로는 우선 투석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제 신장내과 선생님께 이제 그 투석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,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병원 입원장을 써주셨어요. 그래서 병원 입원장을 써주시면 이제 병원 원무과에서 이제 이 사람은 입원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입원이 가능한 일자들을 체크를 해서 그 환자한테 언제쯤 이제 입원이 가능하다라는 걸 통보를 주십니다. 근데 보통은 입원장을 써주신다고 해서 입원이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. 요즘에 코로나 환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병실이 그렇게 여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병실이 나는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입원장을 써준 그 환자들 순서에 따라서 일정에 맞춰가지고 병원에서 사전에 언제쯤 입원이 될 거다라는 통보를 주십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통보가 날짜가 오게 되면 또 입원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
그 입원 전에 반드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받아와야 돼요. 그래서 입원서를 받아오고 그 다음에 코로나 확인서를 받아온 다음에 이제 입원을 하시게 되고요. 입원을 하게 될 때 뭐 일반적으로 하시는 것처럼 이제 보통 한 일주일에서 뭐 저는 한 일주일 있었는데 좀 길게 하시는 부분들은 뭐 좀 10일까지도 있으신다고 하니까 한 그 정도 생활을 하실 때 필요한 필수품들은 이제 당연히 준비를 해서 가셔야 될 겁니다. 그 일반적으로 입원에 필요한 그 준비물들은 이제 마스크는 필수고요. 코로나 시대니까. 그 다음에 슬리퍼 같은 것들 이동 간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시고요.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양말이나 속옷들 갈아입을 것들 필요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면이나 뭐 좀 이렇게 머리 감을 때 필요한 것들, 그 다음에 수건 뭐 이런 것들 좀 필요하시고요. 그 다음에 뭐 치료받으면서 너무 왔다 갔다 하시지만 또 안 하는 기간 동안에는 병실에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. 그래서 휴대폰 관련돼서 거치대 같은 것도 가져가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충전기 당연히 필요하고 한 그 정도 챙겨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병원이 또 보면 병실이 보통 요즘에 이제 병실이 코로나 때문에 보호자 제한이 좀 그 보호자 제한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병실 종류를 따지면은 또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사간병이 되는 병실은 보호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병실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병실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병원에서 통보를 해주실 때 가사간병병실이라고 하면은 보호자 없이 환자가 혼자 들어가게 되고요. 보통 뭐 2인실이나 5인실에 들어가시면 거기에는 환자들만 들어가고 그 병실을 간호간병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뭐 이동을 못 하시더라도 뭐 휠체어를 밀어주거나 또 식사를 갖다 주거나 또 물 같은 걸 떠주시거나 하는 지원들을 다 해주십니다. 그래서 가사간병실은 그런데 이제 입원비가 조금 일반 비용보단 비싸고요. 그 다음에 일반 병실일 경우는 요즘에 이제 보호자 1인 정도를 그 보호자도 코로나 검사를 받고 나서 상주를 하시게 됩니다. 왜 그러냐면 보호자도 이제 상주를 하는데 혹시 보호자가 뭐 일 때문에 병원 밖으로 나가시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다시 들어오기 전에 코로나 또 음성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우 힘듭니다. 그래서 보통은 보호자가 들어오시게 되면 환자와 같이 계속 병실에서 있다가 퇴원하실 때 같이 퇴원하는 경우가 많고요. 네, 그래서 이제 사전에 병원을 이제 고르는 경우, 그 다음에 병원에 이제 입원하기 전까지 과정을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. 다음번에는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 긴급투석 하기 전에 어떤 준비들을 하게 되고, 그 다음에 긴급투석 과정에서는 어떠한 과정들을 거치는지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